자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죠. 이 마인드는 아무리 중요하다고 뭐 수백 번을 얘기를 해도 그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제가 사실 이 덕분이네라는 거를 만들고 코칭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4년째 하고 1일 코칭을 다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. 아닌 것 같지만 마인드가 모든 걸 다 바꿉니다. 마인드가요, 인테리어 비용도 줄여주죠. 곧잘 덕분이네가 코칭해가지고 인테리어 이 가게 바꿔놓잖아요. 그러면 사람들 많이 놀랍니다. 끔찍끔찍 놀래요. 어떻게 그 돈으로 가능하냐고. 왜냐면 카페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. 그럼 마인드를 일단 갖춰야 되는데 그 마인드를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보시다시피 관점, 타겟, 니즈, 컨셉 이런 거죠. 덕분이네 마인드 이렇게 영상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죠. 간단히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일단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. 어떤 관점? 내 관점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응? 내가 좋아하는 카페 만들려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겠다 싶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관점이 상대의 관점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손님의 관점, 2인칭의 관점으로 돌아서야지만 일단 출발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그 사람 2인칭 그 사람의 관점,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타겟이에요. 그 사람의 관점을 찾는데 그 사람의 관점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느냐? 니즈입니다. 그 사람이 원하는 거. 소비할 때 돈을 쓰는데 그 돈은 니즈를 통해 나오거든요. 아, 내가 이걸 원해. 원하니까 돈을 쓰는 거란 말입니다. 그 니즈를 파악하는 거. 그걸 풀어내는 게 경쟁력이고 차별하고 컨셉인 거죠. 그 모든 것이 관점에서부터 나옵니다. 관점의 전환에서부터 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맨날 발상을 전환하고 안 된 남들이 얘기하는 거 반대로 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그게 결국은 단계를 거쳐서 차별화라는 컨셉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. 관점에서 시작된 게 컨셉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컨셉을 펼칠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도시 카페 주로 얘기해요. 야외 카페는 좀 다릅니다. 도시 카페.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도 카페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카페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혼선을 가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한 게 야외 카페도 해당이 된다.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. 지금 얘기하는 건 도시 카페의 얘기입니다. 도시 카페에서 도시 카페 내지는 동네 카페, 그러니까 그 주택 안에서 사는 곳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장사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때 우리는 뭘 한다? 딱 하나만 제대로 한다. 딱 하나만. 커피면 커피. 그러니까 강조점을 내가 아메리카노 5종을 강조한다. 아메리카노를 우리 집에만 오면 아메리카노가 5종이나 있어. 각각 새로운 맛으로 단맛, 쓴맛, 신맛 뭐 다 있어. 이렇게 그냥 커피에 몰빵을 한다. 아니면 우리는 에스프레소에만 막 10여 개의 에스프레소 메뉴가 있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커피만 집중적으로 한다든지.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? 커피가 어떤 하나가 집중이 됐으면 나머지는 평범하게 가는 거죠. 평범하게. 즉 말해서 커피가 주안이 됐으면 막 굳이 특별한 메뉴를 개발하지 말고 사이드 메뉴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고 그냥 구색만 갖춰주면서 가는 거예요. 샌드위치 팔고 막 토스트 팔고 뭐 주먹밥 팔고 막 이러면 되는 겁니다. 음료도 마찬가지예요. 커피가 주안점이 됐다면 뭐 그냥 적당히 남들 파는 에이드 팔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. 어떤 하나를 강조해야지만 요즘은 경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어필을 해야지만 더 잘 먹히는 그런 시대예요.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전문점이라고 불렀죠.
근데 그보다 더 훨씬 더 구체적인 거예요. 커피 전문점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커피 전문점 안에서도 커피만 하나를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, 빵을 하나로 할 것이냐, 뭐 도넛이나 베이글,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아주 뭐 홍차라든지 녹차라든지 정말 허브티라든지 다양한 티 종류의 하나를 해서 그걸 막 공략한다든지, 이런 식으로 내 카페가 어떤 카페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, 그런 게 있어야 된다. 그게 차별화로 연결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. 사실 전통차 같은 경우에도 좋아요. 왜냐하면 옛날과 같은 식의 전통차가 아니라 세련된 전통차집을 만들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올러바웃 차가 미국에 할 때 그런 식이었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결국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뭐 어떤 걸까요? 의외의 장소에 의외의 카페가 있다. 의외의 장소, 의외의 카페, 뭐 야외 카페 얘기죠. 야외 카페. 야외 카페 가면 의외의 장소가 이런 경치가 있었어? 이러면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들 많이들 이제 찾게 되고 매출이 오르고 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고, 의외의 카페, 즉 말해서 도심지 안에 여기에 조그마한 카페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뭐랄까 주인의 어떤 행위, 그리고 그 메뉴들이 아주 독특해. 이건 본 적이 없는데 야, 이렇게도 할 수 있네? 이런 의외성의 카페를 만날 때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돈을 쓰게 되죠. 다시 말해서 볼 곳도 많고 갈 곳도 많은 시대예요. 너무 많아서 변별력이 오히려 없어요. 사실 우리가 인스타에서 카페 보면은 바다뷰, 뭐 산뷰 뭐 이렇게 있는데 다 그 비슷비슷한 데가 많아요. 근데 진짜 결정적으로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. 뭐 지금 제가 코칭한 것 중에서는 게으른 악어라든지 동두천의 남옥이라든지 독특한 경치를 자랑하는, 경치라기보다 독특한 어떤 감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. 진경양지라든지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알죠. 이제 되겠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마곡에 오픈한 그 자그마한 카페 시도니아 같은 경우도 그 의외의 카페 이런 쪽에 포커싱을 맞춘 거예요. 거기는 커피를 주력했죠. 커피.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메리카노를 많이 찾기 때문에 적어도 이 동네에서 그 길에 그 50m도 안 되는 거기에 열 몇 개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커피가 넘버원이다 이런 느낌을 강력하게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.